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일본의 과거 비밀특허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885년에 전매특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날이 4월 18일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발명의 날이 4월 18일입니다. 이때부터 비밀특허 관련 조문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사 관련 군사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었고요. 1899년, 보통 우리 저희 명치 32년법이라고 하는데 특허법이 제정될 때 이 조문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고요. 1921년 법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대정 10년법인데요. 여기에는 뭐 자세하게 그 절차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종전시까지 1571건의 비밀특허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1948년 7월 15일 그 특허법 개정에 의해서 이런 그 비밀특허 관련 조항들이 다 폐지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특허법은 1959년 소화 34년 법이 이제 지금 일본법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다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시식권을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규정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지만 1956년에 미일 방위 특허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좀 깁니다. 이게 체결이 되면서 비밀 특허 제도가 적용되는 미국으로부터 출원이 있으면은 수리하고 이제 방식 심사하고 심사를 동결하는 제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애진 특허 출원 제도를 다시 출원 제도에 비공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현행의 일본 특허 제도라는 게 출원된 발명은 일정 기간 지나면 다 일률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안보에 민감한 발명이 출원되어도 그 공개를 막을 방법이 없고요. 제도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에 이런 제도를 대부분 갖고 있었고, G20 국가 중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 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2020년 7월에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이라는 게 가기 결정됩니다. 가기 결정은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의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구개발 성과 중에서 특허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는 이노베이션 촉진과 함께 기술 유출 방지, 이 양 관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공개 제도에서 검토를 해라 라는 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보통 골태 방침이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이 가기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자민당에서도 정부에 그 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 이런 정책을 도입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제안보 전략입니다. 여기 이 그 제언에는 경제안보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독립과 생존 및 번영을 경제면에서 확보하는 것, 이걸 경제안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사고방식으로서 전략적 자율성 및 전략적 불가결성이란 두 가지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프라라든지 공급망을 강인화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제를 운영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거고요. 전략적 불가결성은 전체 산업 구조성에서 일본의 존재가 국제사회에서 불가결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분야겠죠. 이걸 전략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정기국회에 이와 관련된 경제안보보장 일괄 추진법을 제정할 것을 목표로 세웠고요. 여러 가지 제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제언을 만든 곳이 신국제질서 창출 전략본부라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특허 출원 공개를 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안보 추진법안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배포 자료는 없을 텐데요. 지금 사진의 왼쪽에 있는 분이 그 경제안보 담당상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현재 총리인 기시다 총리입니다. 작년 10월에 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됩니다. 이때 이 기시다 그 후보가 경제안보 그 내용을 공약에 내세웠고요.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조각을 하면서
그 고바야시 경제안보 담당상을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민당의 재원을 만들었던 그 본부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임명을 했고요. 여기 표에는 없는데 3주 뒤에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선거 공약에 경제안보가 있었었고요. 승리를 한 다음에 11월 19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안보 추진회의를 열면서 이제 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때 현판식도 같이 걸었습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이제 3차까지 개최를 했고요. 이 전문가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추진법 법제에 관한 제언을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가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요. 아직까지 이 법이 이제 조문이 공개된 게 2월 25일 가기 결정되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문별 해설서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 이 제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기 결정되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뭐 안보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야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요. 야당은 수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쳐라. 근데 여당하고 협의를 하면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부대 결의를 반영을 했는데요. 그건 아마 나중에 시행령 시행규칙 할 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5월 11일 날 국회 참여를 통과해서 5월 18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칭은 좀 깁니다. 경제 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에 의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문은 총 7장으로 되어 있고 99조인데요. 1장은 총칙이라고 해서 이 전체 그 경제안보에 관련된 기본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장부터 5장까지가 그 경제안보 중점 과제입니다. 그 4개를 말씀드리면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의 안정적인 제공, 첨단 기술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 출원의 비공개가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공급망 강화에 관련해서는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를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을 합니다. 이 법에서 특정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 법에도 일본 법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법에만 적용되는 것들은 이제 보통 특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특정 중요 물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이거를 다른 데서 확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담당 장관이 그걸 보고 이게 괜찮다고 싶으면은 그 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하고 대출금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만약 이것만으로도 이 특정 중요 물자를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비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담당 장관들은 각 물자의 사업자에 대해서 공급망 관련 조사도 가능합니다. 이 법의 한 절반 정도는 이 공급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간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인데요. 전기나 가스, 석유, 수도 같은 중요한 이제 인프라 14개를 설정을 했어요. 이 인프라에 차용되는 중요 설비가 외부에 이제 행해지는 방해 행위, 그러니까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 설비를 들여올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정부의 심사를 받아라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첨단 중요기술 개발 지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주나 해양, 양자,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고 민간이 협동해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허 출원의 비공개 제도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전문가 회의에서 했던 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언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이 정해졌기 때문에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출원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심사를 동결하는 거, 그러니까 절차를 유보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러니까 비공개 상태로 계속 심사를 해서 권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 회의에서는 심사 동결형, 그러니까 절차를 유보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걸 도입하기로 했는데, 다만 보전 조치, 보전이라는 건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인데요. 이게 비밀 해제됐을 때, 그러니까 보전 조치가 해제됐을 때 신속하게 특허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완전히 중단하지 말고 보전 기간 중에는 심사 청구를 해서 등록 결정 전까지 절차를 진행하는 선택사항도 남겨야 한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고요. 보전 지정이 되지 않은 발명, 그러니까 발명 명세서에 민감한 발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분할 추론해가지고 민감하지 않은 부분은 특허받을 수 있는 길을 남겨야 한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 구조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차로는 특허청이 3개월 내에 그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IPC에 따라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요. 2차는 신설부서가 10개월 이내, 10개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파리 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고려한 기간인데요.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언을 하고 있고요. 비공개 대상 발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이나 무기 등에 이용되는 단일 목적 기술 중에서 안보상 민감한 발명을 하고 민군 겸용 기술, 그러니까 산업 분야에도 쓸 수 있는 것, 보통 듀얼 유즈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산업계의 영향을 고려해서 지장이 적은 기술로 한정을 하자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 지정 후에는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보정 지정 전에 특허 출원이 출원을 유지할지 아니면 출원을 취할지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을 또 도입을 한다고 했고요. 지정이 된 이상 취하를 금지하고 또 외국 출원 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또 실시나 공개 같은 것도 제한하고 그 발명을 적정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또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출원을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럴 경우에 벌칙이 따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특허청에 상담하는 절차도 도입을 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또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출원 비공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특허 절차를 통해서 민감한 기술이 공개되고 정보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안보상의 관점에서 이제 민감한 기술 막 퍼지면 안 되니까 특허 출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발명자에게 특허법상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게 두 가지를 이제 취지로 하고 있고요. 뭐 정의에 관련된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조부터 이제 그 특허 출원의 비공개 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65조는 이제 절차는 아니고요. 정부의 기본 지침에 관한 건데 정부는 정제 안보에 관련된 기본 방침에 따라서 특허 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의 기본 방침에는 기본 지침에는 특허 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특정 기술 분야 그리고 보정 지정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이 되고요. 내각 총리 대신 그러니까 총리가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특허청 하는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안을 작성을 하면은 가계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조부터가 이제 절차에 관련된 건데요. 그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특허 출원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이제 일단 이제 스크린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IPC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3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봐서 뭐 내각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실이나 이제 국무총리실을 합친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보낼 필요가 없는 기술이다. 그러면 이제 통상의 출원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민감한 기술이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던 특정 기술 분야의 발명이다라고 하면은 내각부에 송부를 해주고요. 출원인한테 워닝을 줍니다. 이게 이제 내각부에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통지를 해주고요. 제 2차 심사는 내각부에 의한 보전 심사인데요. 10개월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리 협약에 의한 우선권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내각부에서 봐가지고 보전할 필요성, 그러니까 보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출원인에게 한번 의사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방식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 건데요. 출원인은 그냥 취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은 그냥 출원이 각하되고요. 근데 만약에 출원인이 그 출원을 유지할 의사가 있게 되면은 14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전이 지정되면 1년 기간 동안 지정이 되고요. 또 연장이 계속됩니다. 1년마다 이제 이게 필요한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보전이 지정되면은 출원이 취하 금지된다든지 발명의 공유가 제한되는 등 6가지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심사 그리고 보전 지정돼 있을 때는 등록이나 거절 결정이 되지 않고요. 출원 공개도 보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 출원 비공개도 이제 핵심이 이제 심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차 심사는 특허청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허청은 특정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 출원을 정령이 정하는 기간. 이게 3개월이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3개월로 될 것 같고요. 내각부에 송부를 합니다. 특정 기술 분야라고 하면은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손상시킬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발명이 포함될 수 있는 기술 분야로서 IPC 또는 이에 준하는 세분화된 것에 따라서 정령으로 정하는 건데, 세분화된 거라고 하면은 아마 일본 같은 경우는 F텀이나 FI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 독자 분류라든지 뭐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 발명이 보전 지정을 한 경우에 산업 발달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술 분야로서 정령에 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싱글 유즈가 아니고, 그러니까 핵무기나 무기에만 쓰는 게 아니고 산업 분야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정령에 정하는 경우에 속하는, 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확대를 해버리면 산업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당해 발명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특징, 그 공개 상황에 비추어서 보전 심사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제 변리사님들 이렇게 사이트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지 예외 주장을 해가지고 들어온 것들 벌써 공지가 된 거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뭐 스크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서 같은 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제 거 이제 민감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에 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보전 지정이 됐다 하면은 또 그 해당 발령을 다시 기재해가지고 출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각부에 송부를 할 때는 그 취지를 특허 출원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국제 출원에 있어서는 이 1번, 2번에 그 송부하는 절차를 적용하지는 않는데요. 스크린이나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국제 출원했다는 것 자체가 해외 출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출원 파트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출원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6조 7항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1차, 2차 심사 중 그리고 이제 보전 지정된 중에는 출원 공개 및 특허 거절 결정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심사 청구가 가능하냐 48조의 3인데 그리고 50조가 이제 거절유 통지 이런 조항인데 그것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전문가 제언에 의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기회를 남겨달라고 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법안 통과를 할 때 중의원 참여원에서 이제 법안 심의를 할 때 의원들이 물어봤고요. 그 담당 대신이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거절 결정, 특허 결정 전까지는 다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 심사 중에는 특허 출원의 포기, 취하, 승계 각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내각부에 통지를 해서 알려주고요. 특허 출원인에 의한 신청이 특허청장이 만약 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28만 건 정도의 특허 출원이 있었는데 이걸 다 송부하는 건 좀 무의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 출원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송부하지 않았다고 특허 출원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각부로 그 발명 심사할 그 보전 심사할 건이 오면은 내각부는 이제 그 보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보전 심사 내용은 명세서 등의 공개함으로써 외부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의해서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큰 발명이 기재가 돼 있고 또한 그 우려의 정도 및 발명을 비공개로 한 경우에 산업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발명의 정보를 보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제 보전 조치를 하는 겁니다. 보전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외부 전문가 협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컨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비밀 유지 의무를 설명을 해주고요. 나중에 이제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게 되면은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전 지정할 때 필요하면은 국가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방위성 같은 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전 지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 출원인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걸 유지를 할지 아니면 그냥 취하를 할지. 근데 그 형태는
특허 출원인에게 보전 대상 발명이 될 수 있는 발명 내용을 통지하면서 특허 출원 유지할 경우에는 이 해당 발명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발명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보통 발명 공유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타 사항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 출원인은 출원을 만약 유지하려고 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미비가 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전 심사 중에는 발명 공개가 금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보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보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통지를 내각부에서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전 심사 관련 서류를 14일 내에 내라고 했는데 안 냈다든지, 보전 심사 중에 발명 공개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공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목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보전 심사를 중단을 하고요,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특허청장이 이 특허 출원을 각하를 합니다. 특허 출원을 각하를 하면서 효과는 국가의 손으로 이 특허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특허 출원인이 서류를 다 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각에서 다시 심사를 할 텐데 보전 심사 결과 보전하는 게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발명을 보전 대상 발명이라고 해서 이제 지정을 하고요. 특허청장하고 출원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지정 기간은 1년 내로 지정을 하는데 1년마다 이제 계속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받아봤는데 보전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보전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전 지정이 되면 아까 6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출원의 취하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전 지정 통지를 받은 출원인을 저희가 이제 지정 특허 출원인이라고 하는데, 보전 지정 해제가 될 때까지는 포기 취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고요. 실용신안이나 의장 등록 출원, 변경 출원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정 특허 출원이라고 이 특허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출원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자라든지 아니면 직무상 알고 있는데 또 보전 지정된 것까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해당 발명 실시해서는 안 되고요. 단서로 이제 실시하려면 총리 대신에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허가를 내줄 때는 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특허 출원인 같이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 대상 발명을 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전 지정이 해지될 때 그 출원을 각하합니다. 그러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해제가 될 경우에 출원 각하를 하고요. 형벌도 별도로 주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 지정 특허 출원인 같은 경우에는 적정 관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인정 사업자한테도 그런 조치를 강구시켜야 되고, 아까 이 보전 지정할 때 발명 공유 사업자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뀔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새롭게 발명 공유 사업자를 이렇게 인정해 달라고 할 때는 내각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 출원이 금지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상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전 지정이 되다가 보전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면은 이제 보전 지정을 해제하게 되고요. 지정 특허 출원이나 특허청장한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 출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1국 출원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누구든지 일본 국내산 발명으로서 공개되지 않은 것, 공개되지 않은 게 또 필요하고요. 이게 보전 심사 대상의 발명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허청에 이제 확인을 요구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발명을 기재한 외국 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 출원도 안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제 출원은 외국 출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요.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문가 보고서에 의하면 그 상호 간 협정이 있는 경우, 지금 미국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밀 특허 관련해 가지고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말씀드린 특허청이 확인을 요구하는 거는 일본 특허청이 만약에 출원했다고 하면은
그 1, 2차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특허 출원 안 했을 경우에만 일본 특허청이 출원 안 했을 경우에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의 경우에는 해외 출원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1, 2차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보존 지정이 해제된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게 될 경우에는 외국 출원이 가능하고요. 특허청 같은 경우도 3개월 이내에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각부에 송부를 안 하면 출원이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송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외국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은 PCT 출원을 이제 접수한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명세서에 특정 기술 분야 발명, 그러니까 민감한 발명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그 취지를 내각부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각부는 이제 특허청이 1차로 스크린해서 이제 내각부에 송부했다라고 했던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 출원인이 외국 출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PCT 국제 출원에 이제 민감 발명이 있어서 해외 출원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특허 출원이 각하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청장하고 특허 출원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특허청장은 그 출원을 각하하게 됩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벌칙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이 먼저 있었는데요. 특정 기술 분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특허청이 봐야 알 수 있는데 이 기술을 해외 출원하려고 하는 자는 일본에서 특허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특허청장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 출원한 경우에는 벌써 이제 스크린 해줄 테니까, 근데 출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것들을 확인해야지만 이제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을 테니까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고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걸 그냥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국가가 보존 대상 발명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실시를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실시를 하는데 또 허가를 붙여가지고 또 손해를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보존 지정을 받으면서 손실을 받는 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해외 출원을 했는데 해외 출원을 하면 이제 그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못함으로써 발생할 손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통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특허법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선출원이 보존 지정이 돼가지고 후출원한 발명이 이제 29조 2조가 이제 우리로 치면 확대된 선언인데요. 그 확대된 선언으로 거절 결정이 되면은 유상의 통상의 실시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허법에 특례가 있는데요. 그 저희 전문가 회의에서 이 특허 비공개 제도에서 이탈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출원을 취하는 거고 하나는 분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우선권 주장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 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허법 특례 조항에 국내 우선권은 되는 게 아주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 주장 기초 출원이 뭐 보전 심사가 중단돼가지고 각하든지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위반하면 계속 그 출원을 각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각하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그 우선권 주장 효력이 상실이 되고요. 이 보존 지정이 된 특허 출원을 기초로 국내 우선권을 할 경우에는 원래 선출원이 1년 4개월 뒤에 취하됩니다. 뭐 우리는 1년 3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취하를 안 시킨다는 대원칙 하에서 보존 지정 해제의 통지일까지 취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 기간은 보존 해제된 후부터 이제 뭐 3개월로 연장이 되고요. 심사 지연에 의해서 이제 존속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보존 지정 기간은 그 기간에서 뺍니다. 그리고 실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심사로 선등록을 하고 있는데 보존 대상 발명이 기재됐을 경우에는 설전 등록도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각부에서는 지정 특허 출원이나 발명 공유 사업자한테 권고라든지 그 다음에 개선 명령도 내릴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은 지정 특허 출원인한테 보고도 받을 수 있고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제도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4개의 그
경제안보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달에 관련돼서는 이제 시행 규칙에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벌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3조가 이제 실시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실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규정인데, 그러니까 73조 1항은 실시는 안 되는데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위반이 되고요. 그 사항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조건에 위반해서 실시했을 경우에도 이제 위반이 되고, 거짓 기타 부정 수단으로 보전 발명의 실시 허가를 받다든지 아니면 발명 공유 사업자 승인을 받았을 때도 이제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보전 대상 발명은 원칙적으로 게시가 금지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해서 게시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6호, 7호, 8호인데요. 이 경우에는 2년 이상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6호하고 8호의 경우에는 미수범이나 국외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4조에서는 외국 출원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고 이것도 국외범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95조는 보존심사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의 직원, 전문가들은 처음에 먼저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비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담이지만 이게 보시면 67조부터 있기 때문에 특허청은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허청은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전심사를 하지 않는 곳이라고 아마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괜찮은가요? 예. 참고로 이 법이 뭐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해 주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는지를 했고요. 또 그 부분이 아마 나중에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요. 야당에서 이 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필요 최소화해달라. 그래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법을 바꿀 때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달라. 그리고 매년 국회에 좀 법을 보고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법에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부칙 관련해서 특허 비공개 제도 내용이 있는데 이 법의 시행 후에 이제 신속하게 특허 출원인 등에 대해서 내각 총리 제시에서 보고 제출 기타 사항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왜 이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심의 과정 내용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특허청에 대해서는 변리사분들이 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각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으면 변호사나 이제 행정서사, 우리는 행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출원인한테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제상 조치라고 하면은 법을 고치라는 얘기인데 뭐 다른 법을 고칠 필요는 없고 아마 변리사법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바뀔지 한번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수정안이 있었는데 여당하고 협의를 하면서 부대 결의,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의 사업 활동의 자주성을 존중해 달라라는 게 들어가 있고 특허 출원의 비공개 제도 관련해서는 보존 대상 발령 선정 시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대상을 가능한 한 한정적으로 한다. 이게 보통 스몰 스타트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한 20건 정도로 작게 시작해서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듀얼 유즈 기술, 그러니까 산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국비에 의한 위탁 사업, 그리고 방위 용도로 개발된 기술, 그리고 출원인 자신이 양해하고 있는 그런 기술로 해서 좀 작게 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특허 출원의 비공개 제도를 운영할 때는 특허 출원의 절차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그리고 손실을 보상할 때는 특허 출원인이
과도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달라라는 내용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중의원, 참의원 두 개의 양원인데요. 참의원 통과할 때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부대 결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 정령으로 정하는 날인데요.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2024년 4월 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4월 1일이 회계연도 시작이기 때문에 보통 4월 1일 날 많이 바뀌거든요. 다만 그 특허 출원의 비공개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 이내 비공개 지침을 만들라는 건지 아니면 1년 이후에 이제 공포된 다음 정령으로 정한 날 다음부터 만들려고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비공개 지침이 만들어져야지 하부 법령, 그러니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지침이 이제 한 1년 정도 되면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첨부한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아마 좀 쌍뚱맞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요 이제 중의원에서 심의를 할 때 사쿠라이 슈라는 부분 그 의원이 질의를 한 45분 하셨기 때문에 그 경제안보 중에서 특허 출원의 비공개 부분만 45분을 하셨는데요. 이 의원님께서 이제 변리사 출신이시고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요. 45분 동안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많이 물어보셨고 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참고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긴 시간 좀 재미없는 주제를 했는데 정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혹시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알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질문 주시는 게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